안드로이드 앱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화면은 결국 스크롤되는 리스트입니다. 피드, 채팅, 검색 결과, 설정 화면까지 리스트 품질은 앱 전체의 품질처럼 느껴졌습니다. 초기 안드로이드에서 이 문제의 대표적인 답은 리스트 뷰였습니다. 같은 형태의 셀을 세로로 반복하고 어댑터가 데이터를 화면에 꽂아주는 구조였죠. 리스트 뷰는 시작하기 쉬웠습니다. 데이터 목록을 준비하고 각 항목을 어떤 뷰로 보여줄지만 정하면 됐습니다. 단순한 메뉴나 설정 화면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앱이 단순한 목록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드는 복잡해졌고 아이템 타입은 늘어났고 사용자는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스트 뷰에도 뷰 재사용 개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사용을 제대로 챙기는 책임은 개발자에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컨버트 뷰를 확인하고 매번 뷰를 다시 찾는 코드가 쉽게 흩어졌습니다. 리스트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비효율도 스크롤 중에서는 크게 보였습니다. 한두 줄의 느슨한 바인딩 코드가 사용자에게는 끊기는 화면으로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책임이 어댑터에 몰렸다는 점입니다. 뷰를 만들고 재사용하고 타입을 나누고 데이터까지 바인딩하는 코드가 한 곳에 쌓였습니다. 아이템 종류가 하나일 때는 문제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고, 헤더, 추천 카드, 빈 상태가 들어오면 어댑터는 금방 조건문 덩어리처럼 변했습니다. 리스트 뷰는 이름 그대로 세로 리스트에 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앱은 점점 더 다양한 배치를 요구했고 가로 카드, 사진 그리드가 섞인 피드가 늘어나면서 기존 구조는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가 조금만 바뀌어도 리스트 뷰 시대에는 전체를 다시 알리는 방식이 흔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보다 그냥 목록이 다시 흔들리는 느낌이 먼저 왔습니다. 정리하면 리스트 뷰의 병목은 세 갈래였습니다. 재사용은 섬세하게 관리해야 했고 배치는 고정적이었고 갱신은 너무 거칠었습니다. 리사이클러 뷰의 진짜 변화는 단순히 더 빠른 리스트 뷰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리스트를 구성하는 책임을 잘게 분해했다는 데 있습니다. 리사이클러 뷰 안에는 역할별 부품이 붙습니다. 어댑터는 데이터를 연결하고 뷰 홀더는 아이템 뷰를 붙잡고 레이아웃 매니저는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움직임은 아이템 애니메이터 같은 별도 확장점으로 빠졌습니다. 뷰 홀더는 이전에도 쓰이던 패턴이었지만 리사이클러 뷰에서는 사실상 기본 구조가 됐습니다. 아이템 뷰의 참조를 명시적으로 잡아두고 바인딩 흐름을 더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리사이클러 뷰가 강력했던 이유는 목록의 모양을 컨테이너 자체에 고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같은 리사이클러 뷰라도 레이아웃 매니저를 바꾸면 세로 목록, 가로 카드, 그리드로 사고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개발자의 사고방식을 바꿨습니다. 화면이 달라질 때마다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은 리스트 엔진 위에서 배치 전략을 갈아 끼우는 방향으로 이동한 겁니다. 리스트에 선을 긋거나 아이템이 추가될 때 움직임을 주는 일도 핵심 어댑터 코드에서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능이 늘어나도 전체 구조를 덜 흔들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환영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리스트 뷰보다 작성해야 할 코드도 많아 보였고 뷰 홀더와 레이아웃 매니저를 직접 붙이는 흐름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일러 플레이트는 완전히 무의미한 비용은 아니었습니다. 재사용 패턴을 명시하고 확장 지점을 열었고 큰 앱의 복잡한 리스트를 버티기 위한 구조적 비용에 가까웠습니다. 리사이클러 뷰가 모든 문제를 끝낸 것은 아닙니다. 화면 구조는 훨씬 유연해졌지만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계산하는 일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업데이트를 만들려면 개발자는 이전 목록과 새 목록을 비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삭제, 이동, 변경에 맞는 노티파이 호출을 정확히 맞춰야 했습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단순히 코드가 지저분해지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면 애니메이션이 어색해지고 사용자는 목록이 갑자기 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프 유틸이 중요해집니다. 디프 유틸은 이전 리스트와 새 리스트를 받아 어떤 항목이 같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필요한 변경만 반영하게 도와줍니다. 디프 유틸의 의미는 단순히 성능 최적화가 아닙니다. 개발자가 몇 번째 줄을 어떻게 갱신할지 직접 쓰는 대신 같은 항목인지 내용이 같은지라는 규칙을 정의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습니다. 이때부터 리스트 UI는 조금 더 선언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화면을 어떻게 고칠지 일일이 명령하는 대신 두 상태의 차이를 시스템이 이해하게 만드는 방식에 가까워진 겁니다. 하지만 도 마지막 답은 아니었습니다. 콜백을 만들고 비교 결과를 어댑터에 반영하고 스레드까지 신경 쓰다 보면 여전히 손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서 리스트 어댑터가 등장합니다. 개발자는 새 리스트를 서브 및 리스트로 넘기고 내부에서는 디프 유틸 계산과 업데이트 반영을 처리합니다. 리스트 갱신 코드가 훨씬 간결해졌습니다. 변화의 본질은 코드의 무게 중심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변경 절차를 세세하게 적었다면 리스트 어댑터 이후에는 현재 보여줄 리스트 상태를 전달하는 방식에 가까워졌습니다. 흐름을 한 장으로 보면 명확합니다. 리스트 뷰는 단순한 시작점이었고 리사이클러 뷰는 구조를 분리했습니다. 디프 유틸은 변경 계산을 맡았고
리스트 어댑터는 그 흐름을 더 간결한 API로 묶었습니다. 리사이클러뷰의 재생산은 단순한 위젯 교체 역사가 아닙니다. 안드로이드 UI가 직접 조작해서 상태 기반 업데이트로 이동하던 과정입니다. 이 흐름은 나중에 컴포즈의 선언형 리스트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러뷰가 남긴 기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재사용은 명시적으로, 배치는 교체 가능하게, 변경은 최소 단위로, 그리고 상태는 더 선언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리스트 UI가 더 유연하고 선언적인 방향으로 정리되자 다음 질문은 화면 이동으로 넘어갑니다. 화면 사이의 흐름도 코드로 직접 조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건 역시 선언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요?